온타리오주 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60세 이상 주민의 백신 1회 차분을 접종해 줄 계획입니다. 이일 2차 백신 접종 간격을 넉 달로 늘린 덕분으로 오는 3월 10일부터 2회차 접종은 최장 넉 달 뒤로 미뤄집니다. 앞선 계획에서 60세 이상은 7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었는데 2달 가까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디서 예약을 하는지, 언제 어디서 접종받을 수 있는지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 따르면 병원과 집단 접종소에서 주로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접종되고 약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됩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토론토와 킹스턴, 윈저 약국 300여 곳에서 60세에서 64세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 역시 장소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2단계에서 시니어뿐 아니라 핫스팟 지역의 접종을 늘리고 필수 근로자 등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주말이나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단 접종이 시작된 욕 지역에선 80세 이상 시니어들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오늘 월요일 0시 1분부터 토론토와 필 지역은 스테이 앳홈 명령이 해제되고 그레이존 안전 권고안이 적용됩니다. 노스베이 페리 사운드 지역은 식당이나 미용실 영업이 허용되는 레드존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심코, 무스코카와 피터보로 등도 레드존으로 변경됩니다. 연방정부가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네 번째로 허가했습니다. 얀센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2도에서 8도 사이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얀센의 예방 효과는 66%로 파이자와 모더나보다 떨어지지만 중증 등 입원을 막는 데는 85%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57%로 22%에 그친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높았습니다. 얀센은 18세 이상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선구매한 얀센 백신 1,000만 회분에 이어 2,800만 회분을 추가 구매할 수 있다며 정확한 공급량과 일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2분기에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정부는 파이자 백신 150만 회분을 추가 공급받기로 했다며 이달 말까지 캐나다에 총 800만 회분의 백신이 도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월부터 6월엔 매주 100만 회분의 파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제까지 온타리오주 82만여 명, 퀘벡주 51만여 명,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29만 9천여 명, 알버타주 26만 6천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220만여 명이 1차분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들 중 2회 차분까지 마친 사람은 56만여 명으로 아직 1.47%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무궁화 한인요양원이 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가족이 모일 수는 없었지만 거주민과 직원들은 각층 액티비티 룸에서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헬렌정 원장과 정동석 거주자 협의회 회장, 정영숙 부회장, 요양원 최장기 거주자인 전영호 씨의 케이크 커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무궁화 요양원의 10년 역사가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고 간식 도시락과 기념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양원 측은 이날 헬렌정 원장이 아리랑 시니어센터가 무궁화 요양원을 인수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자 거주민들 모두 대단히 기뻐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기념식을 마친 무궁화 한인요양원 측은 지난 10년간 요양원에 보내준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전날 대비 어제까지 1,250명이 새로 나와 여드레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지난주 금요일 이후 가장 많은 22명으로 늘었고 이 중 3명은 장기 요양원 거주민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337명이 나오고 필 지역과 욕 지역에선 각각
167명과 129명 늘었습니다. 1월 이후 병원 입원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며 643명까지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28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핫스팟 지역 대부분 병원에선 여전히 정규 수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변이 155건이 추가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799건이 나왔고 현재 유전자 분석 중인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캐나다 전국에서 88만 441명이 감염됐는데 이 중 30만 6천여 명이 온주에서 나왔고 29만여 명은 퀘벡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2만 2,183명이 희생됐습니다. 한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코스타 병원에서 지난달 21일과 23일에 이어 추가 확진자가 나와 지금까지 환자 23명과 직원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4개 유닛에 신규 입원과 이송, 방문을 금지했습니다. 얼마 전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토론토에 거주하는 남녀 2명을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26세인 올리버 카라파와 25세인 루실 루리는 지난 일요일 밤 26세 여성의 중상을 입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온 39세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2명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밝힌 경찰은 토론토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용의자 2명이 다른 곳으로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목격하는 사람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차량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해상경찰대가 던리버강에서 남성의 시신을 건져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레이크쇼 블루버드 이스트와 체리 스트릿에 있는 호수에 무언가가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어제 오후 3시쯤 현장에 출동, 남성의 시신을 건져내고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수 얼음이 얇아지면서 익사 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한 온주경찰은 나갈 때는 얼음 송곳과 방한복 등 안전 장비를 챙기고 혼자 또는 밤에는 다니지 말아야 하며 만일 물에 빠졌을 때는 우선 당황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팔과 다리를 이용해 얼음 위로 올라오도록 몸을 움직이고 올라온 뒤에는 몸을 굴려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물에 빠진 뒤 1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남성 2명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데 이어 무고한 10대 청소년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키칠라노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제임스 헨리 데이비슨과 브렌튼 토마스 워엇은 직원이 무료 마스크를 제공하며 착용을 요구하자 가짜 코로나에 세뇌당한 바보에 낯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나가더니 가게 앞에서 기다리던 10대 소년의 멱살을 붙잡고 폭행했습니다. 이후 차를 타고 떠난 남성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결국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시민들은 어리석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공분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증가하면서 어제까지 총 246명이 감염됐습니다. 특히 변이 확진자 4명 중 1명이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깜깜이 환자로 알려져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변이 확진자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C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64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에서 줄지 않고 있으며 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다음 주 제공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응급구조대 등 최초 대응진과 필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접종해줄 예정이라고 밝힌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접종 대상을 발표한다며 연령별 집단 접종과는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있습니다.